서산에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소 한 마리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소값의 40%만 보상되는데 피해 농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제역 백신을 맞고 임신한 소가 사산이나 조산을 하는 등 부작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 일제 접종을 앞두고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을 포함해 전국 버스노조가 쟁의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쟁의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15일 버스 운행의 절반가량이 멈추게 됩니다. 30일 오전 태안 앞바다에서 19명이 탄 낚싯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원들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올해 초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충남에서도 방역의 비상이었죠. 그런데 백신 접종 후 소가 죽거나 이상 증세를 보이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상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에서 소 5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중석 씨는 지난 2월 2일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올 초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충남에서도 모든 소와 돼지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접종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소 한 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저녁 때 와서 백신 접종하고 평일하고 똑같이 소밥 저녁 주고 집에 들어가 잤다가 그날 아침 나오니 그 다음날 아침 나와서 소밥을 주는데 한 마리가 안 오고 들어놓 있길래 저놈이 왜 안 오고 들어놓 있나 하고 있다가 소밥 주고서 다 가보니까 들어놓 있는 게 아니라 죽었더라고요. 서산시 등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백신 접종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축전염 예방법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시에 따르면 60개월 미만의 소가 구제역 백신을 맞은 뒤 2주 이내 유산이나 부상, 폐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국비와 시도비로 보상합니다. 이번에 폐사한 소는 145개월령으로 산정 기준에서 감액돼 산지 가격의 40%인 약 220만 원만 보상됐습니다. 당시 임신 2개월로 오는 9월 출산 예정이었는데 이 씨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하고 협조했는데 보상마저 까다롭다면 어느 농가가 선뜻 접종을 하겠냐는 입장입니다. 40% 단가로 보상밖에 안 준다고 하면은 농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운한 건 당연하죠. 현실적으로 이 농민들한테 너무 억울하지 않게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이 법제화가 좀 다시 개정이 돼가지고 농민들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이 배상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에선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할 때마다 농가의 민원이 빗발친다면서도 정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충남에서 구제역 백신을 맞은 소와 돼지 등 255만 마리 중 부작용 신고 사례는 190건. 피해 인정 기간과 가축 개월수, 금액 등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뒤 임신한 소가 사산이나 조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5월에 일제 접종을 앞두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당진에 있는 한우 농가입니다. 올해 초 경기도 안성을 시작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면서 농장주는 소 120마리에게 긴급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신한 소 30마리도 포함됐는데 백신 접종 이후 어미소 한 마리가 이미 숨진 상태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또 다른 송아지 한 마리는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빨리 태어나 현재 설사와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부작용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구제역 백신을 6개월 보통에 한 번씩 놓는데 놓을 때마다 불안스럽고 그래요. 그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설사하고 하는 걸 이제 구제역 백신은 어쩔 수 없이 놨는데 그것도 한
오랫동안 앓고 하다가 결국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놓긴 놔야 되는데 항시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문제는 외부 물질을 투입해 면역을 획득하는 백신의 특성상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접종 전 축사를 깨끗하게 하고 가능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분변이 몸에 묻지 않도록 2, 3일 전에 깔집을 갈아주고 깨끗하게 해주면은 접종할 때 접종 시 이제 바늘을 통해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오일 백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실온 이상으로 또는 30도 이하로 따뜻하게 해서 어떤 접종을 해야 일단 이물 반응이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고령화되고 전문 수의사 부족으로 자가 접종이 늘고 있는 만큼 실제 농가 현장은 열악한 상황. 당장 충남도가 5월 한 달간 구제역 일제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의사 인력 확충과 농가 대상 홍보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5월) 파업을 예고한 전국 시내버스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동시 총파업이 진행되는데요. 보도국 김단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김 기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난 29일 전국의 노선버스 사업장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쟁의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에 따르면 전국 버스 사업장 234곳 노조가 각 지역 노동청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한국노총 소속 버스 사업장 470여 곳 중 절반가량이 참여한 것으로 충남과 대전, 세종버스 기사들도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쟁의 조정이란 쟁의 행위에 들어가기 전 노동위원회에 해법을 의뢰하는 절차로 조정이 결렬되는 최악의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데요. 노조는 다음 달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14일까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시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버스 운전기사 4만 1,000명이 참여해 전국적으로 2만여 대의 버스가 운행을 멈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파업이 진행되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파업 전에 해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총파업이 진행되기 전 타협책이 나온다면 버스 운행 중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 모두 전국 단위 파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부에선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요금 인상이나 한시 지원 등으로 노사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쪽에선 정부는 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법 개정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 논란을 겪었던 청양군 의원 선거에 대한 소송비를 지자체가 떠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로 당선됐다 무산됐다가 최근 대법원 소송을 통해 다시 당선이 확정된 김종관 청양군 의원의 소송비를 청양군이 떠안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관리경비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청양군은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인지대를 포함해 총 1,000여만 원가량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야 합니다. 네, 해당 사안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이 소송비를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이라고요? 네, 청양군은 현재 소송비를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비란 홍수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재난 시 주민들을 위해 쓰기 위해 남겨둔 예산인데요. 때문에 소송 당사자인 충남 선관위도 아닌 군이 비용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30일) 오전 태안 앞바다에서 19명이 탄 낚싯배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30일 오전 7시 50분쯤 태안 경렬비열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영업 중이던 9.7톤급 낚싯배에서 발생했으며 불은 2시간여 만인 오전 10시 11분쯤 진압됐습니다. 선장을 비롯해 탑승객 19명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안해경은 배를 출항지인 안흥항으로 예인하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팔봉 지역의 유인섬 고파도의 갯벌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방조들을 철거하고 바닷물을 순환시켜 갯벌을 다시 찾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산시 해양수산과 이상영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네, 서산시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대상 지역은 1940년대 방조제 건설로 간척을 통해서 염전이나 양식장 등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10여 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네. 방치된 지역은 농업이 불가하고 해충이 발생하는 등의 역기능 발생 지역으로 2016년 1월에 충청남도에서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이후 서산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복원이 되는 거죠? 예, 고파도 인근의 건강한 자연갯벌이 복원 대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먼저 수치 모형 실험에 따른 해수 유동과 퇴적 특성에 따라서 복원 대상 지역의 갯골 지형을 복원합니다. 이후에는 간척을 위해 인위적으로 축조했던 제방을 해수 유통이 가능한 교량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방 2개소를 각각 교량으로 대체하게 되면 해수가 조석에 따라서 복원 대상 지역으로 드나들면서 각종 모래와 펄, 영양 염류 등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생물의 서식 환경을 갖춘 생산성이 있는 93,000제곱미터 면적의 갯벌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고파도리 지역 분위기와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취지와 부가적인 가치 창출에서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고파도가 생태복원 성공 사업의 아이콘이 되고 연구와 관광을 위한 방문객 증가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여객선 증여현황 등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사업으로 좀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갯벌 조성을 통해서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물학적 다양성을 개선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자연환경 복원과 지역 주민들의 어업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효과로는 고파도를 충청남도와 서산시 태안군이 추진하는 가로리막 국가해양정원 조성계획 등과 연계하여 생태 관광과 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서산시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사업 본공사에 착수하여 2020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한 사업 준공 후에도 3년간 갯벌 복원 지역에 대한 사후 생태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동시에 생태 탐방로 조성 등 연계 사업을 통하여 생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우리 서산시는 추진 중인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을 통해서 갯벌에 대한 자연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 관광지로서 사회경제적 가치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해양수산과 이상영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브리핑 우선 충청투데이 살펴봅니다. 충청권이 A형 간염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충청권 4개 지자체 모두 A형 간염 발생률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충청권의 A형 간염의 10만 명당 발생자 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 1월에서 4월 동안 대전 지역 A형 간염 환자는 615명으로 10만 명당 발생 건수가 41.11건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시가 87건, 충북 236건,
충남 313건으로 전국 4위 안에 모두 랭크됐습니다. 특히 올해 충청권에서 신고된 환자의 연령대는 30에서 4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보건당국은 A형 간염 환자들 중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으로 낮은 항체 양성률을 꼽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유년기 시절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돼 증상이 없거나 가볍게 앓고 지나감으로써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됐지만 서서히 위생 상태가 개선되면서 19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어릴 적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면역력이 부족한 30에서 50대를 중심으로 A형 간염 예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12개월에서 23개월의 소아나 A형 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만성 간질 환자, 외식업 종사자와 의료인, 최근 2주 이내 접촉한 사람 등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충청 기사 살펴봅니다. 취임 300일 양승조 김지철 관용 차량 운행 기록 본이라는 제목인데요.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26일 취임 300일을 맞이했습니다. 두 단체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7월 1일부터 충남도정과 교육청을 이끌고 있는데요. 양 지사와 김 교육감은 300일간 민생과 교육 현장을 돌며 현안을 살피고 도민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300일간 관용 차량을 얼마나 탔을까요? 먼저 양 지사는 현재 제네시스와 카니발 차량을 관용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양 지사는 취임 직후 관용차를 교체했는데요. 도가 2017년 9월 5,7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카니발 대신 1억 800만 원을 들여 제네시스를 구입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사용하던 카니발은 의전용으로 전환됐는데요. 당시 도 관계자는 양 지사의 하루 이동 거리가 140km에 달할 정도로 장거리 출장이 많다며 안전성과 편리성이 떨어져 새로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양 지사는 국회나 정부 세종청사 같은 관내 출장 시 승용차를, 관내 출장 시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기준 승용차는 19,000여 킬로미터를, 승합차는 47,000여 킬로미터로 집계됐는데요. 두 대 운행 기록을 합하면 모두 67,000여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제네시스를 사용 중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 교육감을 태운 승용차는 모두 51,633km를 달렸는데요. 김 교육감 역시 많게는 하루에 5건 이상 교육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일간 김 교육감은 예산과 당진, 아산과 천안, 공주 등 도내 교육 현장과 각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두 단체장의 관용 차량이 속도 위반 적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 전국 지도자 대회가 30일 덕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아 소비자교육중앙회 16개 시도지부 231개 시군구지회의 회장단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시상과 대회사, 축사에 이어 스마트한 소비생활과 소비자법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는 1974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았습니다.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연령별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충남 지역 개별주택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2.1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홍성이 3%대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예산과 태안, 서산이 각각 2%씩 상승해 뒤를 이었습니다. 홍성과 예산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 사업과
예당호 출렁다리 준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당진시 성문면 소재 주택으로 13억 3천만 원으로 나타났고 최저 공시가는 청양군 화성면 소재 주택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시와 전남 광양시가 30일 당진시청에서 자매 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기관은 앞으로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진시와 광양시는 제철소와 발전소가 집중돼 있다는 점과 항만 중심 발전 도시 등 여러 제반 여건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당진시의 국내 자매교류 도시는 서울 강북구와 용산구를 비롯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역 주변 주거리에 고령자 복지주택이 건설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지 내에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입니다. 구는 옛 군청 별관 부지에 220억 원을 투입해 1층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 상층부에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영구 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합니다. 이 밖에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충남형 공공디자인 사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모두 5개의 공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구는 예산 주교리 일대에 향후 3년간 392억 원을 투입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홍성 역사인문 축제 주제가 만해 한용운으로 정해졌습니다. 홍성 역사인문 축제 추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컨설팅과 축제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과 한용운 선사 탄생 14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추진위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만해 한용운 선사를 축제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용운 선사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과 창작 뮤지컬 만해 한용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성 역사인문 축제는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홍주읍성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아침과 저녁 일교차가 큰 가운데 벼 못자리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금처럼 일교차가 클 경우 모의 저항력이 약화돼 생리장애를 일으키고 잎이 급격하게 마르면서 못자리, 뜸묘와 잎꽃병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묘장 온도와 습기를 유지하고 투각률이 높은 차광막을 사용해 햇볕이 잘 들게 관리해야 합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기온이 안정적인 5월에 파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안군이 해양 쓰레기 수거에 39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군은 국도비 포함 총 39억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 폐기물 수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은 동서남북 4면이 바다와 접해 있고 해안선이 길며 섬과 항포구가 많아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해안가 쓰레기 정화와 수거, 장비 및 물품 지원, 선상 집화장 설치 등 모두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은 앞으로 연안 및 해양 수중 등 유형별 해양 쓰레기 수거 대책과 자발적 수거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군청 여하정 잔디광장에서 30일 제4회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명존중 결의문 선언과 생명사랑 지킴의 위촉, 농약안전보관함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홍성군은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인 중심의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포도처럼 새콤달콤한 맛에 식감은 쫄깃한 국내산 건딸기를 조만간 충남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열풍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딸기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농가와 가공업체에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딸기는 수입 건조과일에 대응하고 딸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개발됐으며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산시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준공식을 갖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옛 상수도 정수처리장이 위치한 예천동 일대에 조성됐으며 총 사업비 5억 8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서산시의 닥터헬기 응급환자 이송률은 충남 지역의 절반으로 시는 이번 이착륙장 준공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제 요원들이 태안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두 관제 요원은 지난 3월에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과 뺑소니 발생 사건에 대해 신속한 신고로 용의자 검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경찰관 1명과 24명의 관제 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4시간 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성암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2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일 오후 6시 40분 솔빛공원에서 열리는 제7회 근로자 한마당 대잔치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일 오전 11시 문예전당 전시관에서 열리는 제14회 당진시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일 오전 8시 40분 군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5월 중 직원 모임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일 오후 3시 1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삽교 1리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일 오후 4시 청소년 수련관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복군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청양군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져 쌀쌀하지만 오후에는 20도 가까이 올라가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더 쉬우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7도, 당진과 서산, 홍성이 8도, 태안과 예산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많이 오르겠습니다. 태안이 18도, 당진이 19도, 서산과 청양이 20도, 홍성과 예산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하기도 좋겠습니다. 미뤄둔 세차하기도 좋은 날이 되겠는데요. 집에만 있기 아쉬운 날입니다.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 잡으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롯데 손해보험 5천만 원, 서울시 강남구 박영규님 1억 원, 공대생 변승주님 1,000만 원, 김민주 어페럴 컴퍼니 대표이사 1,000만 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 2천만 원, 5분 전 시장 최우수 판매원 및 직원 1,662만 5,580원, 한승희 국세청장과 직원 1,500만 원, 금융투자협회 및 임직원 2,882만 원, 김천경 리즈K 대표이사 2천만 원, 대구광역시 1억 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5억 원,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3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억 원,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및 임직원 2,816만 8,480원, 정황규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 이사장 1억 원, 지구시민운동연합 1억 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들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